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개봉 48시간 만에 이 SF 스릴러는 모든 것을 압도하며 70개국 이상에서 1위를 차지했다란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악플러들에 의해 망작이란 꼬리표가 붙은 넷플릭스 대홍수가 3일째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전세계 71개국 1위, 93개국 올킬 탑10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영화를 망작이라고 조롱했던 악플러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영화 대부분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1위에 올라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첫날 호기심에 1위에 오를 수 있지만 3일째 압도적 1위는 이 영화가 입소문까지 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를 비판하는 것이 악플이냐? 이 영화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폄하하며 망작, 졸작이라는 수식어로, 그리고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하며 재밌게 봤다는 사람까지 조롱하며 폄하하는 행위를 악플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만 조장하는 악플러들보다 건전하고 논리적인 비평가들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일부 영화 리뷰 유튜버들도 어떤 영화가 나오면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 악플러들의 입맛에 맞게 망작, 졸작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남발하며 이런 악플러들을 더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 영화의 흥행을 이야기하는 프랑스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 장편 영화의 재난 시나리오는 플랫폼 구독자들을 대거 매혹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 코미디가 넷플릭스에서 성공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샴페인 프라블럼과 마이 시크릿 산타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팬을 확보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만 스트리밍 거대 기업은 연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덜 마법적인 계획을 가진 온라인 작품들을 배치했습니다.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은 아가사 크리스티 스타일의 범죄 소설 팬들을 빠르게 매료시켰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조회되는 콘텐츠 10위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은 한국에서 온 예상치 못한 도전자에게 전복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국가인 이 최신 SF 작품 대홍수는 지난 금요일부터 공개되었음에도 이미 구독자들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플릭스 페트롤이 보도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캐나다, 프랑스 등 70개국 이상이 이 작품을 현재 가장 좋아하는 픽션으로 꼽았습니다. 이 스릴러의 숨막히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국제적 성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줄거리는 장르 팬들을 지구상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종말의 날로 데려가며 대홍수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영화는 인공지능 개발연구원 구한나와 그녀의 어린 아들이 완전히 폭력적인 바다로 가라앉는 건물에 갇힌 여정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보안요원 희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피시키려 합니다. 디스토피아, 시간 루프, SF가 혼합된 작품으로 투마로우와 사랑의 블랙홀을 연상시키는 대홍수는 화려한 장면과 김병호 감독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 관객에게 질문하는 더 친밀한 장면들을 번갈아 오갑니다. 출연진 중에는 넷플릭스 팬들이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1 218번으로 출연 중인 박혜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리즈의 성공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는 이제 한국 영화계의 슈퍼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주인공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젊은 여성과 그녀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역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봐요. 새 주인공을 동시에 따라가는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는데 그게 정말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촬영이 진행될수록 영화에 대한 애착은 더욱 커졌습니다라고 그는 미국 언론에 말합니다. 다음은 대홍수를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이미 사랑의 블랙홀, 퍼시픽 림, 미키 17 등 몇몇 작품에서 활용된 테마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특수효과가 매우 성공적이고 상황이 고통스럽더라도 단순한 재난 영화는 아닙니다. 주제가 다루는 방식은 매우 정교합니다. 영화를 너무 무심코 따라가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마지막에. 평범한 재난 영화를 기대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아니었어요. 이야기는 매우 잘 만들어졌고 한동안 우리를 어둠 속에 남깁니다. 이미지들이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는 꽤 좋은 놀라움입니다.
이 영화는 매우 강렬하게 시작해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전체적인 연출, 배우들 그리고 특수효과의 현실감이 훌륭한 쇼를 선사합니다. 이 영화는 매우 좋은 SF 영화인데 재난 영화가 아니거나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평점이 나쁩니다. 그런 이유로 영화를 깎아내리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런 평가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그래픽과 효과가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독창적이고 잘 전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티셔츠에 오류가 있으며 이야기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2번 보세요. 매우 멋진 연출, 매우 독창적인 대본, 그리고 아름다운 특수효과, 연기가 매우 훌륭하고 반전과 전개에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1시간 48분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재앙과 퍼즐이 섞인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매우 잘 짜여진 작품으로 이 영화를 이해하고 즐기려면 마음을 열어야 하며 우리를 깊은 반성으로 이끌려 합니다. 제 리뷰를 덧붙이자면 영화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덧붙인 낮고 비판적인 지적을 보았습니다. 보통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마음을 맡기면 됩니다. 저는 재난 영화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였습니다. 영화는 꽤 스트레스가 많고 모든 감정을 겪게 만듭니다. 영화 마지막에 인터스텔라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정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인간의 초월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 해석이 다르겠지만 대본은 꽤 명확하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좋고 독창적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비판하긴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영화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매우 잘 짜인 작품이었고 배우들과 스태프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정말 훌륭해요. 정말 따라가야 좋아할 거예요. 좋은 SF 영화예요. 훌륭하고 독창적인 대본을 가진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재난 장르였고 이후에는 SF로 향합니다. 픽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영화는 강력히 추천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부정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영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평점을 조금 올리기 위해 별 5개를 줬어요. 이 영화는 정말 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인셉션을 좋아한다면 더 그렇죠. 이 영화는 장르 내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복잡한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 1시간 50분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추천합니다.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영화의 밤입니다. 이 영화는 재난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SF입니다. 순수한 재난 생존 영화를 원한다면 당신 길을 가세요. 이것은 제작진의 큰 홍보 실수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배우들도 꽤 훌륭하고 이미지도 훌륭하게 연출되었으며 이야기도 독창적입니다. 다른 영화 및 내러티브 개념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중심으로 한 AI라는 아이디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좀 낮은 평점이 있는 리뷰들은 소름 끼치기도 해요. 스포일러는 피하고 싶지만 이 영화는 재난 영화가 아니고 네네 티셔츠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주 좋은 영화예요. 솔직히 말해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미 언급된 주제로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종은 로봇과 다르며 인간성과 사랑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모습도 포함됩니다. 기생충처럼 예상치 못한 감정은 처음에 짜증에서 눈물, 이해 불가로 빠르게 흐르고 캐릭터가 책임을 지면서 관객은 마침내 캐릭터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 모성 본능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정제되며 마지막 왜 나는 계속 6살이지? 라는 질문이 처음의 고통보다 더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녀의 폴로 셔츠에 적힌 숫자는 AI 시험을 나타내며 AI가 사람들을 출력해 지구로 보내 새로운 인간형을 위해 성공해야 합니다. 그녀는 시련을 번쩍 떠올리며 성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해했을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재난영화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것은 아이, 인간의 양심, 타고난 것,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매트릭스의 암시가 섞인 아마겟돈, 엣지 오브 투마로우. 대웅스는 천천히 마치 조용한 파도처럼 전개되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오랫도록 남는 흔적을 남기는 영화다.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발견하고 그 신비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영화. 훌륭한 영화임은 분명하다. 줄거리를 이해하려면 좀 더 집중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주인공 티셔츠에 표시되는 숫자는 단순히 그녀가 만든 시뮬레이션의 수일 뿐입니다. 다음은 대웅스를 시청한 독일 시청자 반응입니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대체로 성공적인 스토리라인과 서스펜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은 매우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하기는 꽤 쉽습니다. 더욱이 이 영화는 부분적으로 성공적인 결말과 강력한 출연진을 제공합니다. 탄탄한 영화입니다. 구조는 혼란스럽지만 AI가 올바른 감정 반응을 학습하는 방식을 영리하게 접근했습니다. 누군가가 영화 엣지 오브 투마로우의 이야기를 보고 비슷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냥 평범합니다. 톰 크루즈 영화와 이 영화의 퀄리티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죠. AI 구현의 개념으로 주로 반복적인 학습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감정적 학습입니다. 연구자 자신이 감정을 배우는 주체입니다. 만약 아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감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 지구가 멸망한 후 인간과 비슷한 존재를 창조하는 것. 정말 멋진 영화예요. 상을 받아야 해요. IMDb에서 5.4점을 받은 건 사람들의 이 영화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영화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제 생각은 이 스레드의 다른 곳에서 공유했습니다. 영화를 자세히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자막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2025년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작은 허구 이야기를 감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AI이고 이미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할까요? 비주얼은 멋졌지만 스토리는 별로였어요. 절대 꼭 봐야 할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는 마치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 내 취향을 배우는 듯한 불안할 정도로 정밀한 방식으로 뇌 취향에 딱 맞았다.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홍수 자체가 매우 은유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은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정말 놀라운 영화예요. 인간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와 다르다는 점에 짜증내지만 그래도 좋은 영화입니다. 와우, 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스타일이었어요. 멋진 영화입니다. 매트릭스와 인셉션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불평하는 잔소리야. 아마도 이 영화를 깎아내리며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지루한 댓글들과는 달리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아들을 찾은 후 AI는 마침내 훈련을 마치고 감정 생성기가 완성됩니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좋은 방법이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AI 기술 자체를 떠나서도 영화의 핵심은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과학자들이 그것이 합성 AI에 적용되고 적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암시했어요. 첫 번째 재난 이후에 반복이나 반복 시뮬레이션을 보셨다면 안나가 엘리베이터의 아이, 신생아, 특히 자인 같은 아이들을 꾸준히 구하고 돕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넷플릭스 드라마 1899년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장르적으로는 좋은 작품입니다. SF 시간여행 가족영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구는 당분간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살아남은 인간은 우주 정거장에서 오래 살 수 없고, 따라서 AI 동화 과정에서 보존되는 것은 오직 감정, 기억, 사고뿐이며 지구가 생명체를 위해 안정될 때 복원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멋진 영화였어요. 영화가 너무 기대됐어요. 시작 모드는 AI 문제 전까지는 좋았어요. 저는 이 영화가 고전적인 재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효과가 훌륭했고, 홍수 장면도 많이 과장되었지만 지금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과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방금 영화를 다 봤어요. 마치 매트릭스가 대용수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블록버스터 액션 SF 영화가 이런 식이었다면 저는 더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는 이 영화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예측 불가능하며 실제로 감정과 삶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서 길을 벗어나 실패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재난영화가 그냥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SF 요소가 추가되면서 임팩트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시간을 보내긴 했고 지루하지 않았어요. 엄마됨에 관한 놀라운 영화. 이 영화는 관객에게 모성애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줍니다. 아이를 돌보는 시점에서 시작해 진정으로 모성애가 무엇인지 느끼게 되는 여정이자 발견의 과정입니다. 정말 엄청난 경험이죠. 나는 많은 영화를 봤는데 이 모든 영화나 프로그램에 리뷰를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영화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이 영화는 정말 충격적이고 매우 슬펐다. 꼭 봐야 할 영화다. 이 영화는 내가 본 영화 중 단연 최고다. 저에게는 걸작입니다. 이 영화는 매우 흥미로워서 재난 이야기에서 SF로 전환하면서 관객을 끊임없이 놀라게 한다. 전반부에서 주인공의 연기는 특히 강렬하며 모성 본능을 깨닫고 오랫동안 품어온 감정을 해소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재난 영화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른 점에 대한 깊은 리뷰다. 인간의 감정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될 수 없다는 개념, 끊임없는 학습, 인간적 연결을 경험하고 도전과 기억을 극복하며 결국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감정을 만듭니다. 다음은 대홍수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너무 기대돼서 배포 알림을 설정했는데 생각과 달랐어요. 스토리에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촬영이 어려워 보였어요. 김다미 머리가 젖을 때마다 말려줘야 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홍수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티셔츠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그 소녀는 건강하고 귀여웠습니다. 옛날 영화 취향과 현대 영화가 융합된 듯한 느낌이 흥미로웠습니다. 난 재앙 영화일 줄 알았어. SF 중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게 또 같은 장면일까? 자세히 보면 SF라고 적혀 있어요. 매트릭스 플러스 트루먼 쇼 플러스 인셉션 플러스 프리가이.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점점 루프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그렇죠. 댓글을 보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재해 공항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그 패턴. 생각해봤지만 결국 모든 걸 모을 수 없었고 푹신한 상태가 되었어요. 제목만 보고 재난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SF 영화로 바뀌었어요. 김다미와 박혜수가 함께 출연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홍수와 우주 이미지 묘사도 다양한 이미지 면에서 놀랐어요. 너무 웅장해서. 시뮬레이션이 반복되어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서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재앙 공항인 줄 알았는데 루프로 바뀌고 시작됐고 제가 찾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떻게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김다미는 정말 잘했어요.
안나와 자인 사이의 클론 장면은 아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꽤 괜찮았어요. 아마도 루프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환상적인 루프가 아니라 AI 강화학습의 사양에 기반한 진짜 사고 루프입니다. 그게 전혀 싫지 않았어요. 김다미는 괜찮지만 루프가 시작되면 갑자기 지루해져요. 만약 그냥 재난 공학 모드로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우선 이 작품이 재난작품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가 많은 한국의 작품이고 성경적 휴거를 바탕으로 한 SF로 완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나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계단은 천국 예수님으로 가는 계단이야. 난 재난영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 SF였어. 집중하려고 했는데 잘 맞지 않아서 억지로 봤어. 이게 쓰나미의 모습일까? 혈연이 아닌 아이들의 모성애를 철저히 조사하고 폭로합니다. 상세한 묘사는 달콤하지만 죽음의 반복은 무섭고 압도적인 양의 물은 무서워요. 나쁘지 않아요. 흥미로웠지만 내용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흥미로웠을 텐데요. 저는 김다미가 좋아요. 귀여워서 최고예요.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변한다. 신선하게 영상은 재미있지만 재난영화로서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큰 쓰나미에 삼켜져도 충격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물에 잠긴 방식 아니 상황이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을 건너뛰었다면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루프 시스템도 있지만 매번 바닷물에 압도당함을 느낍니다. 한 번에 개발 방향을 바꾸는 영화,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SF 액션으로 변해버렸어요. 농담의 전개는 너무 독특하고 거창했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즐기고 있었는데 난 엄마가 공황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시간 루프 시스템을 섞은 거야. 그게 다야. 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게 나쁘지 않았나요? 만약 지금처럼 재난 영화였다면 캐릭터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이 영화가 지구의 끝에 관한 공학 영화인 줄 알았지만 그게 유일한 영화는 아니었다. 판도라를 봤을 때 홍수피해와 물에서 탈출하는 현실감을 제쳐두더라도 재난의 영상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홍수라는 제목에 속았는데 공학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배우들에게 끌려서 봤어요. 영상과 사운드의 힘이 놀라웠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좋았지만 이야기 자체 이해는 답답했어요. 기대와는 많이 달랐지만 볼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질문하지 않아도 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평점은 낮지만 저는 매우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재앙 영화인 줄 알았는데 30분쯤 지나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다미는 매우 귀엽고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대홍수 상황이 영화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좀 과장된 것 같아요. 홍수와 물의 공포가 묘사된 방식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공학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매트릭스 같았어요. 아니면 죽이기만 하면 되는 영화였죠. 티셔츠에 적힌 숫자에 주목하세요. 다음은 대홍수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좋은 영화였어요. 저는 영화 후반부가 반전을 깨닫고 나서 훨씬 더 흥미진진해졌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저도 울었어요. 흥미로운 줄거리가 저를 집중하게 만들고 훌륭한 CGI와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가 돋보인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후반부는 이해하고 나면 정말 훌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SF 영화를 싫어하는 걸 이해하지만 이 영화는 전형적인 재난 영화에 정말 창의적이고 신선한 해석이었어요.
하룻밤 시청치고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연기도 훌륭했고 장면들도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스토리였어요.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지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줬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요. 그녀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몇 번 죽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꽤 괜찮았어요. 몇몇 평점은 이해가 안 돼요. 영화 반전 같은 게 이해하기 쉬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콘셉트는 나쁘지 않았다. 촬영 기법, 특히 특수 효과는 일반적인 한국 SF보다 훨씬 뛰어났다. 연기는 좋았고 특히 주인공이 마음에 들었어요. 잠깐만, 이건 영화였다. 3G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너무 좋고 솔직히 무서워요. 저도 홍수 종말을 보러 왔는데 알고 보니 SF였어요. 저는 AI를 배우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라서 이 점이 꽤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는 8점 만점에 8점입니다. 다미가 또 한 번 완벽히 해냈어요. 엄마로서 저는 영화 내내 정말 울었어요. 너무 감상적이 되었거든요. 한 번만 봐도 정말 좋았고 영상 효과도 좋았고 줄거리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연기는 정말 훌륭했어요. 한국 작품들은 SF와 종말 이야기에 있어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 이 장르의 많은 영화들이 규모, 파괴, 기술적 사실성에 묻히는 반면 한국 영화는 인간적인 요소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보장합니다. 종말은 단순히 도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너지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무게를 지닌 것은 인류입니다. 이 영화가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 이야기에서 지구의 생명이 방주에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있죠. 하느님은 다시는 대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아도 방주도 동물도 신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어깨에 달려있다. 가장 문자 그대로 표현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라는 표현만으로는 인류의 정점에 몰려드는 거의 30중 높이의 감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영화의 규모는 영화적으로는 지구를 뒤흔드는 것 같다. 비주얼은 매우 현실적이며 전반부는 종말, 후반부는 결의를 진짜로 느낄 수 있었다. 적어도 결말은 그만큼 보상받았다. 전체 전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매우 야심찬 행위로 전례 없는 SF 재난 장르를 재정의합니다. 저는 대홍수를 매우 즐겼습니다. 이 컨셉트는 매우 대담한 아이디어이며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연상시키면서도 자신만의 해석을 잘 담아 장르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면 직접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기도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의 슈퍼엄마는 매우 인간적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녀의 상대는 처음에는 냉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전개되면서 그는 슈퍼맘이 더 강인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영화는 모든 것이 겉보기와 다르다는 점에서 머리를 뒤흔든다. 대홍수는 SF 장르에 잘 자리 잡으며 한국인들이 SF를 좋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SF 드라마를 한층 더 살린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반복적인 부분을 싫어한다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캐릭터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플롯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원더랜드를 좋아했다면 대홍수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원더랜드보다도 더 좋았는데 김다미가 영화의 감정적인 부분을 혼자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김다미 SF 가족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제 생각에 대홍수는 단순히 밀려오는 조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물은 광대한 기억과 감정의 바다를 은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빠져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익스하는 것입니다. 김다미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소화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나는 그녀를 도와준 남자가 미래에서 자란 그녀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님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지적인지 못 본 사람들이 안타깝다. 저도 10분 전에 막 끝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보안 담당자가 강조한 주제였습니다. 그의 주요 스토리라인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것이고 저것이 아니다 같은 라임말을 하는 것이었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수를 견뎌내는 종말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 너무 놀라웠고 혼란스러웠어요. 저도요, 좋은 컨셉트였는데 뭔가 놓친 것 같아요. 그들이 뭘 하려는지 대충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생존 영화를 보러 왔어요. 대신 저는 줄거리와 반전, 그리고 제 목적의식을 찾으러 애쓰면서 영화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보통 영화 스포일러를 피하려고 예고편 같은 걸 봐요. 줄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다미가 나오는 생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잘 표현했어요. 주요 교훈은 수영 수업에 등록하고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처럼 숨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그들의 주된 목표는 인류를 구하는 것이었지만 합성인간 몸과 AI 감정,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인간처럼 느끼고 돌볼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류를 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합성이고 감정은 여전히 AI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일한 복제본을 만들었을 뿐이며 앞으로도 다시 합성인간과 AI 감정으로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셈입니다. 동의의 엄청난 양의 모자 AI 합성체로 인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어요. 인간이 없는 레이지드 바이 울브스와 같아요. 이는 어머니가 새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합성인간들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저도 방금 다 봤어요. 반전이 정말 놀라웠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약간 모멘텀이 떨어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전반부는 그냥 평범한 재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으로 복잡하며 혼란스러워졌지만 정말 좋았어요. 여기서 저만 이 영화에 전혀 감명받지 못하는 걸까요?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재밌었지만 스토리라인은 매우 형편없이 쓰여졌어요.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서 마치 챗 GPT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영화 전반부는 즐겼지만 AI 관련 내용이 시작되면서 점점 망가졌어요. 훌륭한 출연진과 연기는 좋지만 제 생각에는 플롯이 별로예요. 영화 내내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 아이가 정말 짜증났고 그들 사이에 극적인 스토리라인은 없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영화 후반부에 설명이 나왔지만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진짜 아이가 차에서 죽은 후에 만들어진 인공지능 인간이었고 그 아이는 인간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재난 영화가 아니라 SF 영화야. 이 영화는 잘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영화의 전반부는 현실이었고 후반부는 자극이었으며 감정 프로젝트 실험 과제를 마칠 때까지 인간 최악의 날을 재현했습니다. 그 아이는 일부러 짜증나게 만들었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키기 위해 훈련 중이었고 그걸 배워야 했어. 그녀는 아이에게 인내심이나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 나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관심뿐이었어요. 그 아이는 매우 성가셨고 제 아들을 닮았어요. 그들은 정말 짜증날 수 있어요. 마치 제 팬픽 중 하나를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놀라운 반전들이지만 정말 미친 것들이에요.
종말에서 SF로 바뀌는 게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내내 게임으로 상상하게 됐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한국의 출산율 위기와 매우 공감이 갔어요. 영화의 특수효과와 제작 과정은 꽤 훌륭했지만 마치 열병에 걸린 꾼 같았어요. AI에서 인간의 감정을 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확실히 엄청난 반전이에요. 좋은 영화야. 제 감정도 조작당했어요. 어머니와 아이, 한숨. 저도 동의해요. 꽤 괜찮은 영화였고 영상미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정말 집중해야 했어요. 전반부는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그 여성이 또 다른 아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었을 때 실험실 공개 같은 걸 예상했는데 대신 같은 방에서 깨어나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후반부는 삶 그 너머에 지속되는 감정에 관한 진정으로 강렬한 철학적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나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 영화의 요점은 세계가 끝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명을 계속할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다 봤어요. 1분 전쯤. 단연코 수년 만에 본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과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순간에 잠시 멈춰야 했어요. 메시지가 제가 겪는 문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 영화의 예술성은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하게 꾸며진 게 아니라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같아요. 많은 부분이 악몽 같았고 특히 후반부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매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싫었어요. 미안해요. 즐겨주신 분들께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엉망이었고 2시간을 돌려받고 싶어요. 진짜 화났어요. 2번 봤어요. 반전들이 정말 미친듯이 전개됩니다. 네, 영화에 대한 설명이 정말 좋았어요. 원래 인류는 사라졌고 인류 2.0이 지구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었기에 씁쓸했습니다. 원래 인간성을 인간으로 만든 지식, 형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갖추는 것. 사실 정말 좋았어요. 영화 중반부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캐릭터가 다른 선택을 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캐릭터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결말은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초반은 임팩트가 있었지만 AI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려는 여러 시나리오를 겪으며 좋은 엄마가 되려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잃었어요. AI가 인간만큼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들려는 시도 같았어요. 생존 영화인 줄 알았는데 줄거리가 정말 미쳤어요. 그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들은 그녀의 티셔츠 번호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고 그때 영화 초반에 그들이 말하던 감정적인 부분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영화는 정말 미쳤고 내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실 이 영화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재난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박해수 때문에 시작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확실히 탄탄한 영화예요. 처음엔 헷갈려서 2번째로 다시 봐야 했어요. 하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대용수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반전이었다. 나는 SF보다는 자연재해를 은근히 더 좋아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끝까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영화가 이게 완전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건 제작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홍수가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아무도 자인이 사실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는 인공지능이지 안나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존재가 의심받았던 겁니다. 지구에 인공지능을 남겨둘지 아니면 다시 데려갈지 논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녀를 돕던 남자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는 6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에 지쳐
자신을 기다리라고만 하고 떠난 엄마를 찾기 위해 어른이 된 모습으로 환생했다. 엄마 AI가 되기 위해 최소 3가지 영웅적인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실제 엄마가 되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최선으로 생각하기, 엘리베이터에 갇힌 소녀를 구합니다. 후반부 내내 출산을 경험하며 다른 여성의 아기를 낳는 것을 돕습니다. 아이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기. 이 영화는 스토리와 연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번 봐야 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아직 2번 보지 않으셨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평가해 보세요. 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밌었는데. 꽤 괜찮은 영화예요. 감동적이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AI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재미없다고 할 것 같네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녀가 아들을 찾는 장면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의 시계 소리일까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눈치채셨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녀의 남자친구 혹은 남편은 인공지능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녀는 지구에 남겨진 채 인류보다 기계나 시스템에 더 많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녀 역시 이러한 선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집중하게 만들어주네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보니 서바이벌 호러 게임 소마가 생각났어요. 방금 여동생이랑 이 영화를 봤는데 여동생은 분위기 망쳤다면서 전혀 안 좋아했다고, 바보 같고 지루하고 헷갈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진짜 너무 좋았어. 저는 영화 대용수를 재밌게 봤습니다. 결말을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다시 볼지는 모르겠네요. 방금 다 봤는데 2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물은 감정을 상징하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을 초월하라는 의미죠. 항상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하며 견디기 힘든 감정을 극복하고 억압하는 감정을 없애고 희조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녀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현재 진행 중인 플레이 실행 횟수를 나타냅니다. 줄거리는 좋았지만 늘 그렇듯 연출은 아쉬웠어요. 거의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건 대부분 지루할 수밖에 없죠. 장면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흥미롭게 만들었어야 했어요. 이 영화 정말 좋았어요. 꼭 봐야 할 영화예요. 전반부는 긴장감이 넘쳤고 그 여주인공이 깨어나는데 셔츠에 숫자가 적혀있고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만약 한 번 반복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인공지능이 그날을 58년 동안 되풀이하는 셈이죠. 여주인공이 그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장면은 그녀가 다치기 전부터 모델이 될 계획이었음을 보여줘요. 10점 만점에 9점. 멋진 영화. 제게는 볼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헷갈리지 않았어요. 아마 전에 소스코드 영화를 봐서 그런가 봐요. 이 영화도 좋긴 한데 좀 복잡하긴 하네요. 영상미는 좋았는데 결말은 별로였어요. 거대한 원반형 우주선이 파도에 휩쓸린 주인공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장면은 정말 멋집니다. 극장에서 돈을 내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인류 생존이라는 클리셰보다는 재앙적인 생태계 파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봤어요. 거대한 파도 장면은 정말 실망시키지 않았네요. 스토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전개가 정말 느려서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면 여러 가지가 명확해져요.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잡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멋진 영화였습니다. 이건 크리스토퍼 놀란 수준의 충격적인 영화였어. 전혀 예상 못했던 볼만한 가치가 있었어.
난 내가 원했던 것처럼 진부한 결말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걸 원했기에 이 영화가 좋았어. 이 영화 정말 좋았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왜 안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꽤 괜찮네요. 그리고 혹시 인터스텔라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녀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가 자주 바뀌는 게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대홍수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 재난영화들은 항상 인간 본성을 담을 때 재난영화의 껍데기를 쓰고 생존자 캠프는 흰눈의 늑대, 처녀 아이, 이기적인 중년 삼촌 같은 가면 쓴 NPC를 항상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며 다음에는 특수효과와 줄거리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는 인류가 모두 멸종한 상태이고 남은 것은 인간의 몸과 훈련된 감정 체계뿐이다. 이 재난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처음 3분의 1은 SF 영화에서 짜증나고 마지막 3분의 2는 깊이 감동받는다. 영화를 30분보다 중단한 인기 댓글을 받지만 아쉽게도 더우바는 영화를 끝까지 본 댓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장편 영화 본질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거대한 재난과 홍수는 감정을 상징하며 AI가 감정을 가질 때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즉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AI가 어떻게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구로 돌아가 미래의 물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괜찮은 재난영화를 봤어요. 그냥 평범한 재난영화인 줄 알았어요. 홍수가 쏟아지는 아파트죠. 이건 정말 판타지 장면이에요. 이 영화는 저에게 꿈을 줬지만 저는 여전히 시나리오 작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여기서 AI 인공 감정을 발견했어요. 아들은 분명히 인공인간이었고 그 다음에는 파괴해야 할 인간이었으며 홍수가 발생한 날은 무한한 순환이었고 정말 끝없는 배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주인공 영화 마녀를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어머니를 연기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큰 위화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꽤 창의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30분만 보고 급히 별점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사려 깊은 분들은 댓글을 달기 전에 모두 보시길 권합니다. 보고 나서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AI가 당신에게 사랑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대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신중히 생각되지 않나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재난영화라고 생각했고 중반부가 공상과학영화가 되었고 다음에는 재탄생 영화가 되었고 마침내 매트릭스로 이어졌습니다. 앞쪽에는 긴장감이 있고 중간에 있는 씬은 펼쳐지며 기본 논리가 모두 연결됩니다. 앞에 의문들도 하나씩 채워집니다. 단순히 한국판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고 더 야심찹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시청 경험도 좋을 것이고 시청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실에서 공상과학,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마음에 듭니다. 논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나온 질문이 떠오르네요. AI도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항상 고집스럽게 무엇이 감정이고 무엇이 어머니이며 무엇이 사람인지 묻습니다. 인간의 코드는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이 영화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무조건 보자. 특수효과가 너무 사실적이고 매우 디테일해 보이며 계단에서 거대한 파도가 찡찡이 밀려오는 장면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공상과학적 배경되는 인간 본성의 통찰이 있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지 않으며 그런 환경에서만 인간종은 가치 있고 인간 본성의 빛남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김다미는 연기가 정말 좋고 그녀의 연기는 정말 기분 좋았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연기는 밝다.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해. 결국 21,499회의 실험 끝에 여주인공의 모성 감정의식은
완벽하게 진화되었고 지구로 돌아가며 인간 자손을 키울 수 있었다. 가장 강한 곰 자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었고 인류의 미래는 밝았으며 지구 재건 계획도 실행되었다. 무서웠어. 저속한 종말론적 재난영화라고 생각했지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의 핵심과 감정적 중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중후반에 이르러 이해가 되면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지지만 우주선이 우주를 떠나고 이야기는 마침내 지구로 향해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재난영화가 공상과학 영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빨리 마녀3를 촬영하세요. 꽤 창의적이네요. 쓸데없이 2시간 동안 지구를 옮기는 유랑지구보다 이 영화가 메시지나 퀄리티 면에서 100배 낫다. 이 영화는 메타버스 AI 학습 주제와 종교적 환생 이론을 통합하는데 매우 훌륭합니다. 전체 페이지에 있는 별 1점 부정 리뷰는 모두 의도적인 댓글, 감정적 표현, 논리적 사고 부족입니다. 이 작품은 예술적 요소가 매우 높아 한국 SF 영화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으며 SF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볼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물론 프랑스도 낮은 평점을 주는 시청자도 존재하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처럼 이 영화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악플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일배충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흘러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문화, 경제, 정치, 외교 등 다방면에서 혐오의 정서를 퍼뜨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악플러들과 댓글을 주고받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일배충이 맞습니다. 우리 한류를 좀먹고 있는 이런 혐오충 일배충들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소 과하게 이런 일배충들과 댓글로 논쟁을 합니다. 이유는 이들에겐 예의 바른 좋은 언어, 논리적인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혐오적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그들은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라 착각하고 계속해서 혐오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골적인 혐오적 행위와 발언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